안녕하십니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대책특별위원회 검체수탁 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협이 이미 합의했다는 시선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수십 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그때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편안은 이러한 오랜 경험이나 의료 현장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위탁검사 관리료 폐지, 일률적 배분, 각각의 청구 도입 등 비용 중심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회원들의 의지에 따라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호정산이 타당하고 만약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임에 분명합니다. 정부의 비용 중심 개편 의지가 워낙 강력하여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수가삭감과 조정으로 인한 개별 의료기관의 절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비용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혼탁 문제를 제도 개선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 혼탁 자체가 상호정산 방식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호정산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정착해 왔으며 이것이 일본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검체 채취, 관리료 등을 명확하게 책정하지 않고 수십 년간 관행에만 맡겨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틈에서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와 일부 왜곡된 계약 관행이 생긴 것이지 상호정산 방식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관리가 필요하다면 인증기준, 재수탁 제한 등 질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보상체계인 상호정산을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방식보다는 검사의 특성과 진료값을 업무량을 반영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드는 방향이 더 현실적입니다. 최근 의협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위탁검사가 해당 의료기관 전체 청구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수탁검사 비중이 높은 1차 의료기관은 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검체 채취, 보관, 설명, 검사 이력 관리 등 진료기관의 필수 업무 비용을 전혀 보상하지 않는 구조로는 비용 및 행정부담이 크게 증가해 많은 의원들이 도산하거나 검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규모가 작은 지역 의원일수록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 1차 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의 필수 진료 과목 1차 의료기관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필수 의료 진료 과목 전공이 수급 문제로까지 이어져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청구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방식이며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각의 청구는 이미 고시가 존재하지만 단 한 번도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난제가 많다는 것이죠. 우선 수탁기관이 독자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하므로 법적 위험과 유출 위험이 동시에 커집니다. 정부안대로 각각 청구하면
심평원은 5만 개가 넘는 검체검사 코드 관리와 심사를 이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이 청구 날짜도 일주일도 있고 2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2달도 있습니다. 여러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이죠. 이미 심사 물량 및 복잡성이 증가 중인 상황에서 시스템 오류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습니다.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고 환불, 환수, 청구 오류 발생 시 분쟁이 필연적이 되겠습니다. 제도가 현재 정부안 대로 진행될 경우 검체검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탁기관 의뢰를 통한 검체검사료가 급감하게 되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차라리 소형 장비를 도입해 자체 검사실을 운영하는 등 직접 검사를 진행할 움직임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원에서 수탁기관의 검체검사 의뢰권 자체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이나 규모가 적은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검사의 접근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정부가 원하는 검체검사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될지 크게 우려됩니다. 네, 가장 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원들이 검체검사를 줄이면 환자는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의료기관 간 이동을 반복해야 하고 결국 진단과 치료 시점이 지연될 수 있어 치료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 교편으로 인해 환자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바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이미 필수 의료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 변화가 지역 의료 격차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위수특기관 간 각각의 청구 시 민감 정보 등의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분명 큰 위험 요소로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제도 개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도 계속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있을 추가 협의 과정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절대적인 손실분을 확실하게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협은 상호정선이라는 원칙은 벗어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현재 협의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진료과별 적정 보상체계, 즉 해당 진료과가 원하는 보상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에서 진행 중인 각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는 실제적으로 의료 현장의 대혼돈이 분명하게 예상됩니다. 청구 시스템 개편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협은 앞으로도 계속 1차 의료 붕괴를 막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확보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현장의 실제 경험과 데이터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